100일 동안 군정을 펼치면서 가장 내설 만한 보람 있는 일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민선 8기, 5개 분야 80대 사업을 확정했는데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일 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뭘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약속했던 국민에 대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3년간 유지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 고물가 시대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더 그 어려움이 또 가중되었다. 세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거의 40여 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유무형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안에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했던 1인당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행복지원금을 지급했던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는 525억, 그러니까 지금 약 98%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약 지금 70% 정도 사용을 하셔서요. 국민들이 많이 행복해하고 또 자긍심을 갖고 내가 영광 국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민선 8기에서 5개 사업, 80개 사업을 현안 문제로 가장 봤을 때 현실적으로 농업 농촌의 발전 없이는 영광의 발전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대책으로 농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런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소득 향상이나 소득 증대에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 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최종기 기자가 우선 민선 8기 공약 60개 공약은 확정을 하셨고, 나머지는 이러한 시스템 정책을 하셨습니다. 60개 공약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가 10개고 예산은 약 2,090억입니다. 그 중에서 1,200억이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때마침 내년 주식 개편 안이 지금 초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조직 개편안에 완전 에너지과를 신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기업 1,200억 투입해서 에너지 기업을 유치하는 구체적인 보관을 제시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공전 1,200억 기업 유치라는 것은 목표치에 불과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금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들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사건 중에 일부 사건 위험이 결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분 1,200억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풍력 신재생 단지가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고, 지금 원전 에너지가라고 이제 지금 가칭입니다. 가칭. 근데 이제 그걸 원전을 넣냐 안 넣냐는 이제 토론을 좀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을 명칭을 꼭 원전을 넣어야 되냐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서 우선 가칭으로 원전 에너지가로 명명을 했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전이 포함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된 그 가를 총괄하는 가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명칭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목적은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아까 1200억의 목표치를 두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금 현재 풍력 산업의 지금 획기적인 어떤 발전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풍력 산업 기지를 여기다 전진 기지를 영광에다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든 제품을 여기서 부수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려고 기반 조성을 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실무 과장 팀장들이 항만청에도 가서 여러 가지 타진도 하고 해서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우리가 계획했던 거가 여기서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만 있지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가 안성이 되고 해결되면 더 배가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대해 줘도 좋습니다. 기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네.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죠? 선거 관련.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무혐의 받은 부분이 있고요. 아직 무혐의 받지 않고 계류 중에 있는 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도에 11월 달인가 그 청년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했을 때 가서 제가 경품 추천한 거 있었습니다. 경품. 그런데 그걸 강정만이 경품을 기부했다 해서 고발이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부자 또 구입하는 내역 다 나와서 거의 지금 이제 종결 처리만 안 됐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마지막에 뭡니까 송이도 쪽에서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데 그거는 저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여기 관련돼 있는 조금 연관이 돼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제가 전달한 것은 거기서는 또 거기는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을 누가 받아서 내가 이건 누구한테서 받아서 누가 보내서 갖다 주라고 해서 준다? 공개적으로 해갖고 주었던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냉정히 알으셔야 될 건, 제가 2022년 2월 14일부로 피선거권 해봉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한 내용이 이 어떤 부분에 내가 법령으로 법적인 제재 조치가 된다면 이중 제한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면 여러분들을 또 제한을 받거나 제재를 받으면 한 가지 것만 받아야 되는데 이중으로 제한받는 것은 그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가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되었습니까? 네. 다음. 네. 전남의 고용 기자입니다. 네. 그 복지재단과 교육재단을 설립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 재단에서 사업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복지재단, 교육재단 이제 세 개 재단을 제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되면서 또 노령 인구가 많이 되면서 어쩌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혜를 받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임무를 부여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또 발령에 의해서 타 부서로 가면 연속성이 없어져서 상당히
이 수혜를 받는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좀 행정의 획일성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행정의 획일성을 주장하고 연속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맥을 이어서 조금이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더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이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들어 일환책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 재원을 하나씩 하는데 먼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복지재단이면 복지재단을 먼저 만들고 임기 내, 다음에 또 교육재단을 만들고 문화재단을 만드는 순서대로 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제가 이렇게 초안을 잡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양질의 국민 서비스로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또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더 많은, 저는 솔직히 복지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가 주장을 했냐면 저의 책자에 보면 통합 돌봄 서비스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실랑가 모르는데 2000년도에 일본의 센다이 씨가 그렇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 뭡니까? 복지사, 그 다음에 통합 돌봄하는 사람까지 해서 함께 시설에서 가정으로 라는 기체 아래 기존의 어르신들이 조금 아프면은 시설에 가서 계시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복지의 전형이었는데, 그 통합 돌봄 서비스는 시설에서 가정으로, 시설에 가신 분들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융화되고 단합돼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변모시키는 그런 정책이어서, 또 강주 서구가 이제 그 통합적으로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선진 사례를 본받아서 복지재단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하면 쓰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이걸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실행하고 가는 중입니다. 네, 설명이 충실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하시고. 네, 김관영 기자님. 문들고 김관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군의위원회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90몇 개를 9개인가 6개인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제가 한 3년 됐더만 3년 반 정도 되면 갈등관리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현재 현안 문제가 특사가 동전 들어가서 현안 문제가 많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 목적과 배경은 보니까 지역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가지고 풀어나가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기사를 쓴다고 했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현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갈등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3년 가까이 회의 한 번도 안 했던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에 대한 인구가 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된 살리기랄까 스포츠 마케팅이랄까 복지랄까 현재 다 맞습니다.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인구 늘기를 또 사람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냥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 지금 같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한다면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직자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퇴직 간부 공무원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연금을 받고 있는 간부들은 퇴직 후에 사전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기 갈 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가야 하는데 그 정보가 늦어요. 그걸 퇴직 공무원 속기 전에 공무원을 사전에 알아서 준비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어떤 자리가 생기면은 그 공무원들 자리인지 우리 서민들 자리냐, 그 말씀은 앞으로 좀 오히려 연금 받고 공무원들이 서민들한테 배려하는, 봉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용 기자님 말씀하신 먼저 위원회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김관용 기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 위원회 정비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해서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또 폐지하거나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도록 지금 이미 지시를 해서 아마 지금 발췌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유입책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 인구 유입책은 중앙정부도 이걸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현상이고 이미 우리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떤 대안을 내세워야 우리가 그래도 소멸 안 되고 유지될 것인가 하는 고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기자님들 다 똑같이, 또 우리 공직자들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인 빨리 생각나지 않고 국가 정책도 그걸 그렇게 내놓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어린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젊은이들 보면 저도 제 아들이 둘째가 42살 먹었는데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해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 좀 이따 가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 간다는 것이 10년 넘었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면 결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좀 많이 올려주든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어제 어느 도국장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2,000명 이하의 읍면에는 인센티브를 주되 차별화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원하는, 그래서 2,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 개발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인구 유입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관용 기자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똑부러지게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되면 잘 됩니다 하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어쩌면 그 현금화해서 주는 어린아이가 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영광군이 전국에 출산율이 제1인데 사실일까요? 원정 출산 왔다가 다 가는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신문에서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예? 30% 정도는 그렇게 이제 왔다 가는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조사해본 거 없다. 요새 또 강주시가요, 첫 아이 나면 580만 원이 강주시로 다 몰립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는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민이나 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정착하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주 여건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순간에 제가 답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꼭 고민해서 좋은 답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퇴직 공무원 일자리, 제가 군수 대선은 하나도 준 적이 없습니다.
퇴직 공무원 일자리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연금도 받고 있고 또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가야 할 자리를 그분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정실에 입각한 그런 선정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 분도 퇴직 공무원을 어디다가 급여를 받는 곳에다가 임명하지는 한 적이 없고 배치한 적도 없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게요. 네. 예, 저는 본인이고 김승희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국에서 우리 영광군이 출산을 하게 되면 아마 독보적으로 아마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단기간으로 일단 좋지만 무조건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요즘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논산시에 우리 꽃 돌봄이라고 지자체에서 한 3개를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저희 어렸을 때로 따지면 타가수 같은 개념으로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이 24시간 이걸 하다 보니 요즘은 독방육아도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는 3,000원씩, 밤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4,000원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3자녀 이상이 되면 50%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육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년으로서 재정적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제가 지금 처음 듣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우리 그 담당 부서에 벤치마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많은 육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벤치마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을. 네. 김동규 기자. 네, 광주메일의 김동규 기자입니다. 그 공약 사업 중에 체육시설 지금 장애인 친화 스포츠센터 조성 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혹시 체육시설 증설비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레이트에 아트 앤 문화예술 스포츠 부분에 그 A가 그겁니다. 그 5대 공약 중에. 근데 지금 저는 스포츠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 가지 이 운동을 하는 것,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국민이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 지금 성산에 파크 골프 인구가 노령화 되면서 많이 늘어나서 성산에 파크 골프장 27홀 정도 만들려고 지금 이미 곧 시작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마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국민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다 참여해서 건강에 유념하는 것이 뭘까? 왜 이 건강관리 1인 1운동이 중요하냐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 군에 대한 국가에 대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요즘은 그 당뇨, 고혈압 다 여러 가지 맞지 않습니까? 성인병이 많은데 그래도 운동을 하고 즐기면 그런 부분에 훨씬 보이지 않지만은 우영의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기반 조성을 우리가 해야만이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삶의 의욕이 있고 풍요롭고 잘 사는 가장 행복한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뭐 특정 엘리트 단체가 선호하는 그런 경기장이 아닌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스포츠 관련 모든 그 시설을 갖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기자. 안녕하십니까. 무등일보 한상목입니다. 먼저 좋은 대기를 맞이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수님께서는 민선 8기 영광군 역점 사업으로 서해안철도 건설이 영광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해안 철도 건설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국민들 모두의 꿈과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에서 부안, 고창, 영광, 한평, 무안, 목포 거쳐서 가는 그런 서해안 철도 건설을 요구하고 있고, 아마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 산업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안군수, 고창군수, 영광 우리 선이만 적극적으로 지금 컨소시엄 같은 걸 이루어서 건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 고창, 영광은 그렇게 하면 훨씬 공동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서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철도 2조 약 3,056억, 2조 3,100억 정도 예산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21km를 더 증설하는 것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기자님들 모두가 다 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제가 또 건설교통부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의원님들하고 또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아마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계획을 해서 10년간 마치겠다 하는 중앙정부 계획이지만, 이것을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갑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인구 소멸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앙정부가 그런 부분에 선뜻 그 부분을 투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지금 3개 지자체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빨리 앞당길 수 있게끔 지금 우리 부안, 고창, 영광이 함께 노력을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1차적으로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기자님들 모두가 바라는데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려면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면 4시간에서 어쩌면 8시간도 걸릴 때 있고 10시간도 걸릴 때 있는데, SRT나 KTX를 타면 그냥 3시간 안에 다 도착하지 않습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 차원에서도 건의할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나 전라북도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방법도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실현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이해가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하실 분 계시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신하를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수님 취임 때 첫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8월에요. 백두 부산부터 같은 경우에 당시에 위원장님 공석이라 국민장님이 중금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봅니다. 중앙위원회가 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이 직무대 지정을 하셨는데 지정할 때는 분명히 승진 후보자 명부상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걸 했는데 그러면서 또 부위원장님도 승진 인사 되셨더라고요. 이 답하고 주십시오. 그거요. 지금 병가 휴직 하신 분이 계세요. 아신가 모르겠는데요. 백영진 실장이 병가 휴직을 했어요. 백영진 실장이 당초에 병가 휴직을 신청했다가 다시 복직하려고 했어요. 또 했는데 또 여의치 않아서 다시 또 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금 제가 5급 사무관 인사를 한 번도 그 승진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만 하기는 너무 그래서 아마 이 조직 개편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연말에 되면 이 5급 사무관 승진 후보자도 내년에 할 겁니다. 올해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 지금 조직 개편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수 없이 기존으로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직무대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5급 승진자 후보 순위를 한 사람을 결정하기가 그래서 또 이분이 만약에 복직을 했을 때는 다시 기존의 5급들이 자리를 배치되면 다 맞습니다. 이분이 복직을 하려다 했다가 다시 또 휴직이 했다가 하려다 했다가 휴직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복직을 하면 다른 사무관이 와서 잉여 사무관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에서는 분명히 기정대를 할 때에는 승진 임용 대상자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승진 범위 내라고 보다는 인사권자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국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더 있으시면 더 계십니까? 너가 손 들으셨는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연방 유성민 기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청년 농부들이 조금 늘고 있는 추세인데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 체계가 어떻게 있는지 먼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청년 농부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 청년들이 이제 유입하는 청년 농부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를 하면 자격 여건을 받으면 충분하게 청년 농부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고 또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대신 이주를 하셔도 바로는 안 됩니다. 모든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과연 정착할 의지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오셔서 내가 청년 농업인으로 성장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아마 본인 스스로도 우리 기자님도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텀이 약 2년, 3년 있습니다. 그 2년, 3년 지나면 충분한 자격을 갖고 그런 트레이닝 받고 교육 받고 또 자격 여건을 습득하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의 청년들을 위한 자원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청년 창업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책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훨씬 많이 증액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또 우리 군이 청년발전기금도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데 100% 만족이야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기반 조성, 여건 조성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도 투입하고 또 기금 조성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군수를 15년 만에 해보니까요, 민선 4기 때 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많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업무량이요 3배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더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안 하면 절대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밸런스가 유지 안 되겠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우리 기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어느 기자님이 쓰셨던데, 지난 8년간 특정 분야에 근무했던 분들만 수혜를 많이 받고 있더라 하는 부분도 쓰신 기사를 봤습니다. 민선 8기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장했던 소수특권층에 의한 그런 군정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수혜를 받고 5만 2천 국민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군정 수행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일부 너무나 소외됐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편중해서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골고루 갈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너무 편중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조금은 형평성을 맞춰 쓰겠다는 생각에서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제가 여기서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민선 8기는 없어질 거다고 기대해도 좋다 하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혹시 기자님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시거나 충언을 해 주시고 가르침 주시면 제가 꼭 받들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국민의 행복감을 부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그 여건이 너무 어려우면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재원을 안에서 군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정주여건을 확실하게 변모시키고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라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성원해서 국민들에게 호응받고 사랑받는 영광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가르침 주시고 또 저에게 잘못된 점을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바로잡도록 알려주시면 정말로 영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대한 영광 국민과 함께는 저나 우리 천여명 공직자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정신을 또 함양시켜주는 그런 노력의 대가가 함께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 선구자 역할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천여명 공직자 모두 함께 노력하면서 정말로 상생의 발전을 통해서 영광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군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데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 많은 애정과 관심, 성원과 사랑 꼭 보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저를 비롯한 천여명 공직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은 섬기는 그런 섬김의 행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나 군청의 민원실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해 보셨을 때
우리 공직자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 따뜻한 격려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이민행정, 상김행정 잘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